식사 준비가 막 끝나갈 때 즈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죠.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는 머뭇거리는 싶더니 저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오시기로 해서요. 안 사도니? 그래? 그럼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면 좋겠네. 죄송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머님은 왜 끼시려고 하세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더니 5만 원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택시비랑 가는 길에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해요. 며칠 동안 뼈 빠지게 집안일하고 친정어머니 온다고 겨우 5만 원 한 장을 쥐어주며 자신을 내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오시면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가서 쉬세요. 내 말은 집안일 다 했으니 이만 가달라는 얘기로 들리는구나. 내가 무슨 너희 집 식모인 줄 알아?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름 배려해드리는 건데. 배려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져라. 내가 일한 거 돈으로 받았으면 일당으로 10만 원은 넘게 받았어. 엄마, 그냥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줘요. 장모님이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됐어. 너도 똑같아. 장모 챙기느라 지 엄마는 아주 개차반이지? 너네 나 부른 것도 사돈 오기 전에 집 청소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의 홍희숙 할머니입니다. 홍씨 할머니는 지방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걱정 마세요. 홍씨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십니다. 아들 민석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한 양반이었고 아들에게 늘 엄격했죠. 엄마, 아버지가 또 혼내셨어. 우리 아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아들을 감싸 안으며 키웠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몇 년 전에 결혼하여 며느리 지연과 손주 도윤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아파트 전세금 역시 홍씨 할머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걸 홍씨 할머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손님 올 때 요리해달라 할 때, 손주 볼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만 찾는 전화였죠. 하지만 그마저도 반가웠습니다. 이런 대화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홍씨 할머니는 아들과 손주를 볼 수 있음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 병원은 갔다 왔는데 애가 엄청 우네. 그래? 어쩌면 좋니? 엄마가 올라와 줄 수 있어? 우리 둘 다 출근해야 해서. 엄마가 있으면 도윤이도 좀 안심될 것 같아. 손주 도윤이가 밤새 39도까지 열이 올랐다는 말에 홍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도 자꾸 할머니 찾아요. 알았어. 엄마가 금방 갈게. 그때까지 물수건으로 열 좀 내려주고 있어. 당장 짐을 싸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3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손주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 도착해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전화할 때만큼 다급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도윤이는 열은 좀 내렸니? 응, 다행히 좀 나아졌어.
엄마 오는 동안 약도 먹였고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이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애가 금방 다시 열이 오를 수도 있고. 엄마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 도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홍씨 할머니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봉투와 플라스틱 용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너희 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아, 요즘 좀 바빠서. 그때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길은 안 막히셨죠? 응, 별로 안 막혔어.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됐니? 아이고,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남편도 바쁘고 저도 도윤이 보느라. 며느리의 말투에는 뭔가 꺼림칙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도윤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손주의 모습에 홍씨 할머니는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귓속말로 뭐라고 했죠. 할머니 왔으니까 이제 엄마 편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씨 할머니의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오면 편하겠다고 했어. 홍씨 할머니는 순간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윤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머니 오셔서 도윤이 돌봐주시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참 어머님, 이왕 오셨으니까 도윤이 식사 좀 챙겨주세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홍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이번에 부른 이유가 단순히 아픈 손주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았죠. 그러나 이미 발을 들인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참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홍씨 할머니는 아침부터 쉴 틈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손주 도윤이의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우리 도윤이 할머니가 계란찜 해줄까? 내 아빠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였는데. 도윤이의 제잘거림에 피곤도 잊은 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간식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책도 읽어주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죠. 한편 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엄마, 잘 부탁드려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무심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홍씨 할머니가 대충이라도 끼니를 때우려는 찰나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출근할게요. 퇴근 전에 집 청소랑 빨래랑 식사 준비 정도만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홍씨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손주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라는 거였나 싶었죠. 그래, 알았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맞벌이잖아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얄미웠지만 손주 생각에 참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며느리가 다시 말을 걸었죠.
어머님, 제가 배워야 하는데 어머님처럼 주방을 깔끔하게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일 많이 바쁘시진 않으시죠? 홍씨 할머니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저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자신이 해주길 바라는 거였죠. 아이고,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한숨을 내쉬며 물을 틀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니까 집안이 깨끗해져서 좋아요. 며느리의 그 말들이 꼭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득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다정했던지. 어머님, 이 요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참 주말에 저희 동네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난 후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원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특히 명절만 다가오면 며느리는 예민해졌습니다. 어머님, 굳이 명절에 봐야 해요? 일하느라 피곤한데 저희도 좀 쉬어야죠. 멀리서 찾아오는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번 명절엔 안 와도 돼. 저번에 많이 피곤했니? 앞으로 명절엔 남편만 보낼게요. 저는 처가에 가야 해요. 자고 가라고 안 할게. 얼굴만 비추는 것도 어렵니? 네, 어려워요. 이런 걸로 입씨름 하기 싫어요, 어머님. 하지만 며느리는 본인이 필요할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래, 알았다. 어머님, 이번에 남편 회사 동료들이 오는데 음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배달시키면 안 되니? 회사에 음식 잘한다고 말해놨단 말이에요. 사온 거는 티난다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과거 회상이 끝나고 홍씨 할머니는 집안 청소에 손주도 하루 종일 돌보고 식사 준비에 심지어 아들 며느리의 속옷 빨래까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무척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질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퇴근에 들어왔고 저녁 식사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숟가락만 놓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며느리는 어머니, 식사 준비는 제가 마무리할게요. 하면서 정작 손주 방 청소를 홍씨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님, 지금 도윤이 방이 요즘 좀 어지러워서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금세 또 장난감을 여기저기 다 흩어놨네요. 홍씨 할머니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손주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식모처럼 일하러 온 기분이었죠. 방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죠. 홍씨 할머니는 손주의 방을 정리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짓도 그만해야겠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말해야지. 내일까지만 있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막 시작할 때 즈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죠.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는 머뭇거리는 싶더니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안 사도니? 홍씨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면 좋겠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머님은 왜 끼시려고 하세요? 며느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듯 홍씨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씨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나가라는 뜻이었죠. 더 큰 충격은 그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더니 5만 원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택시비랑 가는 길에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동안 뼈 빠지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 돌보고 음식도 해줬는데 친정어머니 온다고 겨우 5만 원 한 장을 쥐어주며 자신을 내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들은 옆에서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오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가서 쉬세요. 홍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대로 앞치마를 벗은 뒤 손에 쥔 5만 원을 힘껏 며느리 앞에 던졌습니다. 내 말은 집안일 다 했으니 이만 가달라는 얘기로 들리는구나. 내가 무슨 너희 집 식모인 줄 알아? 5만 원권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에 떨어지고 며느리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배려해드리는 건데. 홍씨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려? 웃기고 있네. 며칠 내내 집안일하고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나니 장모 온다고 쫓아내면서 5만 원 한 장 던져주는 게 배려?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져라. 이깟 5만 원이면 내가 하루 종일 한 일들이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니? 돈으로 받으면 일당으로 10만 원은 넘게 받겠다. 마지막으로 홍씨 할머니는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왜 가만히 있어? 아들은 민망한 얼굴을 하고 머뭇거리더니 엄마, 그냥 이번엔 이해해줘요. 장모님이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라고 얼버무렸죠. 됐어. 자식 다 쓸모없다. 장모 챙기느라 지 엄마는 아주 개차반이지? 너네 나 부른 것도 사돈 오기 전에 집 청소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렇게 홍씨 할머니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을 바라보니 아직도 주름진 손에는 설거지로 부른 물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들 내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혹시나 연락이 오지 않을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아들이랑 며느리는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구나.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늘 아들에게 의지했고 손주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외로움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부르면 되니까 언제든지 불러다 쓰기 편한 존재로 만들려 했던 것이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얘기 좀 해요. 홍씨 할머니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동안 너무 연락 안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도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됐어. 사과 안 해도 돼. 엄마, 그래도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가 서울에 한번 올라오셔요. 홍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성의 의미가 담긴 전화였더라면 굳이 서울로 불러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난 안 간다. 할 말 있으면 여기 내려와서 해. 이틀 후 기어코 아들과 며느리가 홍씨 할머니가 사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옆집에 이사가서 집이 비었대요. 홍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 하나하나를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서울이 생활하기도 편하잖아요. 병원도 가깝고, 지방보단 있는 게 많으니까, 엄마한테도 오히려 좋을 거예요. 옆에서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이미 이 일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너희가 부려먹고 싶을 때만 나를 찾고 필요 없으면 내쫓으려 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너희 옆집으로 이사 오면 뭐? 또 애 봐달라고 하고 집안일 시키고 장 봐오라고 하겠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며느리는 순간 미소를 지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홍씨 할머니는 그 순간 한 달 전 장모 온다며 5만 원을 쥐어주며 집에서 쫓아내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언제부터 나를 걱정했다고 그러니? 날 걱정했으면 친정어머니 온다고 5만 원 던지면 나가라고 안 했겠지.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가 정말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신경 쓰여서 그래. 그리고 엄마가 서울이 생활하기 편한 것도 맞잖아. 홍씨 할머니는 이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결국 나를 옆에 두고 다시 부려먹으려는 거구나. 생활이 편하다고? 내가 아니라 너희가 편하겠지. 홍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려 퍼지자 아들은 할 말을 잃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어. 그리고 다 끝나면 한마디 말도 없이 이제 가시라는 식이었지.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이라도 날 가족처럼 여긴 적이 있니? 홍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동안 너희가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길 바랐어. 근데 이제 보니 난 그냥 아들 집에서 식모살이 했네? 아니, 식모보다도 못한 존재였겠지? 식모는 돈이라도 제대로 받으니까. 아들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전 일까지 끄집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 일? 예전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겠니? 내가 너희 집에서 손주 봐주고 집안일 다 하고 청소까지 했는데 내 친정엄마 온다고 날 내쫓았잖아. 너희한테 나는 뭐였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죠? 웃기지 마라.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잘해줄 생각 없어. 이렇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찾아와? 막상 또 내가 필요해지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라. 난 너희한테 식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젠 그냥 남처럼 살자. 그 말을 끝으로 홍씨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철저히 받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큰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려울 때마다 늘 어머니에게 의지했던 삶이었으니까요. 한편 홍씨 할머니는 20년 넘게 아들을 위해 모아둔 적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죠. 많은 돈이 모였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고 그 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가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여행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게 살고 있지. 근데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사세요? 홍씨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 아버지랑 내가 널 위해 20년 넘게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 다 해지했어. 앞으로 너희한테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내가 힘들게 벌고 모은 돈을 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너희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뭐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멀쩡한 적금을 왜 해지하셨어요? 왜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는 걸 보니 앞으로도 돈 달라, 도와달라 할 게 뻔하잖아. 이제 그 돈으로 내 노후 준비할 거야. 남은 돈은 어려운 이웃 돕는데 기부할 거고. 아들이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그 돈이면 집도 더 좋은데 가고 넉넉하게 살 텐데. 홍씨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 힘으로 내 마누라랑 둘이 잘 살아보라고. 내가 왜 이 나이에 너희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니? 그 말과 함께 홍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42년간 해온 엄마 노릇, 이제 자신은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홍씨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정말로 상속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번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 뜻은 변함없어요. 계약서에는 홍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재산을 아들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 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고 싶었기에 홍씨 할머니는 최근 몇 주 동안 발로 뛰며 여러 복지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서는 직접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맛있죠? 우와, 정말 맛있구나. 우리 은지가 솜씨가 대단한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관,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단체까지. 세상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오직 자신의 의지로 사용하면서 이제야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위해 써본 적 없던 시간과 돈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쓰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계획했죠. 짐을 싸면서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웃음 지었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 그런 와중에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다른 번호로 연락이 종종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곧 문자와 카톡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 그 계약 취소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앞으로 잘할게요. 며느리까지 연락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홍씨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애원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죠. 마침내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홍씨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내 재산 얘기가 아니라 나 자체를 붙잡았어야지. 하지만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잖니. 아들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남한테 돈을 전부 주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제 더 이상 난 너희를 책임질 의무가 없어. 그렇게 홍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심한 처사는 아니었나?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 때였으니까요. 앞으로는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